자, 5장에서 연소함수. 연소함수라는 것은 이제 함수값과 함수 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같을 때 연속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함수 극한을 먼저 정의해야 연속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5.1에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함수 극한의 정의가 왜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왜 그럴까요? 뭐 다 잘 아는 입실론에 대한 델타가 존재해서 델타에 빠진 델타 반경의 점들이 입실론 반경으로 대응된다. 그게 원래 이제 함수 극한의 정의죠. 근데 입실론 델타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정의하게 됐느냐라는 것은 수열에서 나와요. 수열에서 수열 극한은 함수 극한의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열은 뭐예요? 수열은 실수 R에서 생각한다면 자연수에서 R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런 함수가 수열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극한을 정의하는 방법은 수열 극한의 정의에 일반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열 극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이런 거 있죠. 그 위상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위상 개념은 이제 근방을 정의하기 위한 도구가 이제 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R 상의 보통 위상은 R 위의 보통 위상, R 위의 보통 위상. 그게 이제 해석학에서 정의하는 위상이다. 그래서 R 위의 위상, 이게 이제 보통 위상. 이걸 가지고 오면 이것은 배를 기저로 갖는 위상이에요. 배가 뭐냐면은 배가 계구간들 AB 계구간들 AB 이렇게 되고 AB는 R 이것을 기저로 갖는 R 위의 위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위상이죠. 그렇다면 R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은 것을 R 바라고 써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그죠? R 좀 띄우고 R 바 이렇게 써요. R 바 있으면 좀 이상하죠. 자, 아무튼 이의 위상. 이건 뭐냐? 자, 기저가 뭐냐면은 기저가 배 스타가 기저예요. 배 스타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배 그대로 갖고 오고요. 다시 말해서 계구간들의 모임, 배를 그대로 갖고 오고 포함시키기를 마이너스 무한대 A, A날. 요거 합집합에 A 무한대 집어넣는 거예요. A날 이렇게. 자, 이것을 기저로 갖는 위상이에요. R 바상의 위상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확대 실수계라 그래요. Extended Real Line 혹은 뭐 Real Number System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실제로 뭐 위상수학에서도 이게 하나의 순서 위상으로 이제 뭐 잘 봐둬야 되는 위상이죠. 이게 순서 위상.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수열 극한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수열 극한 정의.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뭐
xn이 L 해볼까요? 그 수열 x는 뭐 보통 자연수에서 실수 r로 가는, 그죠? xn equal xn, n인 n 이렇게 썼잖아요. 자, 이것에 대하여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이게 l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네, 정의하기를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xn들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이거잖아요. 그죠? 원래 정의 이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다시 써보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여기 다 들어간다는 말은, 그죠? 결국 위에 있는 사실을 가정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x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안으로, 그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유한항 빼곤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안 들어가는 맨 마지막 항, 다음 항부터는 다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라젠이 존재해서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들이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고, 라젠항 이후가 다 들어간다는 말은 안 들어가는 항의 개수가 많아봐야 라젠 마이너스 1개다. 100항 이후 다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 많아봐야 99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유한계죠. 역도 성립하더라. 그래서 이게 원래 뭐 우리 xn이 극한의 정의죠. 여기 L인데 왜 L 죄송해요. L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 가지고 만족하기를 n이 n 마이너스 1 무한대 닫고 빼기 무한대 이렇게 이면 xn이 L 마이너스 입실론 L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뭘 뜻하냐면은 라젠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가 아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L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해서 사실 여기가 L의 계근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계근방이. 요게 무한대의 계근방인 거예요. 거기서 무한대를 뺀 거예요. 무한대를 가진 기저의 원소가 무한대의 계근방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진 기저의 원소. 그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 계근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한대를 뺐으니까 무한대의 빠진 계근방이다. 그렇죠? 이 무한대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 L은 어디서 왔어요? L은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L로 간다 라는 말은 L의 계근방이 임의로 주어졌을 때 적당한 무한대의 계근방이 빠진 계근방이 나타나서 그 안에 점들이 모조리 여기 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열극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일반화하면 함수 극한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함수 극한 정의. 함수 극한은 f가 2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요. 물론 뭐 f의 x가 이제 fx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것에 대하여
리미트에 x가 c로 갈 때 fx는 l로 간다. 이건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것은 L의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C의 빠짐, L의 그 계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C의 빠진 계근방이 나타나서 그 안의 점들이 이 안으로 대응되더라. 그대로 써볼까요? 입실론에 대해서 이번엔 라젠 대신에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가 C의 빠진 계근방 이면 fx는 이번에는 L의 계근방 돼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뭐냐?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빼기 C. 극한값은 C가 되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L 마이너스 입실론, L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다시 쓰면은 정이고 다시 쓰면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것은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fx와 l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는 x가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x가 정의역의 점으로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쓴다면 x인 2로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정의 점들이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인 여기 써야 되는데 x인 2로서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x는 l의 근방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x 정의역이 원소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델타가 아주 작은 경우라도 이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라야 돼. 그죠?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가정의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x가 있으니까 뭐 결론이 뭐 만족하는 이런 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가 아무리 작더라도 2의 원소로서 빠진 델타 반경의 점들이 나타나는 경우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x가 뭐인 경우, c가 뭐인 경우만 생각하는 거예요. 2의 집적점일 때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기가 공집합이 돼버리면 이 L이 뭐가 오든 간에 다 그리로 수렴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델타가 작더라도 공집합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C가 정의역의 집적점인 경우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국한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써봅시다. 5.1.1 F가 2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는 자 C는 2의 집적점일 때 자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가까이 간다. 그 말은 정의하기를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다. x인 2 정의역의 원소로서 이렇게 된다면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요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C로 가까이 갈 때 L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해두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죠? 여기 C가 여기 C고 여기 L이 여기 L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 n이 뭐 안 들어갈 때 xn이 L로 간다.
정의했듯이 무한대에 빠진 계근방의 원소가 L의 계근방의 원소로 대응된다. 무한대가 C로 바뀌었고 L이 그대로 L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수열극한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이죠. 수열극한 계산에서는 입실론이 주어질 때 라젠이 나타나고 라젠에 대해서 입실론의 관계를 주더라. 라젠항 이후에 스몰 n을 생각했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입실론이 주어질 때 관여하는 것은 입실론이 작아지면 이번엔 델타가 작아져요. 입실론이 작아지면 라젠이 커진다 이거예요. 입실론이 작아지면 델타가 작아져요. 델타의 반경의 x를 생각한다. 요 변수의 의존관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그려놓고 보면 그죠? 극한 함수 극한은 이렇게 돼 있을 때 y 꼴 fx라면 여기가 뭐 c가 있고 l이 있다면 l의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그죠? L의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C의 델타 반경 중에 빠진 델타 반경이 여기 점들이 입실론 반경 안으로 대응된다. 자, 여기에 델타죠. 입실론이 작아지면 델타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입실론에 대한 델타가 나타나고 델타의 반경에 대한 x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은 그냥 수열에서 계산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입실론 라젠 관계를 생각해야 되듯이 지금 입실론 델타의 관계다 이거. 그 독립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괄호 1번 리미트 x가 f가 이제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fx는 5x 더하기 4 x인 r 이렇게 했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죠? 14로 가죠. 그죠? 자, 이 사실을 확인해 보면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 델타를 잘 선택합시다. 이라 두자. 그러면 자, x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이 c가 뭐예요? 2죠.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fx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은 입실론보다 작더라. 자, 스몰 n에 대한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그 스몰 n에 대한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스몰 n의 관계식을 라젠으로 바꾸고 라젠과 입실론의 관계를 줬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스몰 n의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라젠의 관계식을 주고 이거에 대한 입실론을 생각했다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x에 대한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델타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꾸고 델타와 입실론의 관계를 주자. 이렇게 이제 지금 계산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 fx-14 하면 5x 플러스 4 빼기 14 되면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보니까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x-2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게 5델타보다 작다는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입실론과 똑같이 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델타보다 빠진 델타 반경이 있으면은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더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입실론을 마음대로 갖고 왔을 때 델타를 얼마로 잡으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겠어요? 여기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죠. 이것은 5분의 입실론이라 두자.
우리가 보통 수열극한 계산할 때 생각해 보면 n분의 3 이게 0으로 간다. 이유를 계산해 보면 n분의 3 빼기 제로의 절대값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n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라지 n분의 3이고 이것을 입실론으로 줬나요? 아니죠. n분의 3과 입실론을 이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n은 입실론은 마음대로 오는 값이에요. 입실론은 항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입실론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100만 분의 5가 될 수, 3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값을 갖고 오더라도 이런 이꼴이 되는 라진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존재하니까. 근데 지금은 5델타 나왔으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꼴 되는 게 있거든요, 항상. 입실론은 마음대로 갖고 오더라도 5분의 입실론을 델타로 주면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꼴을 주는 거예요. 존재성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이꼴을 만족하는 델타를 갖고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할 수 없이 부등호를 준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꼴이 되면 입실론과 라젠이든 입실론과 델타든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기 때문에 이꼴을 주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거예요. 이꼴을 주는 게 더 잘 푼 문제예요. 문제를 잘 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두 번째로 f가 r 차집합 0에서 r로 가는데 fx 이꼴 사인의 x 사인의 x분의 1 이렇게 됐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갔냐? 0으로 가죠. 자, 확인해 보자면 입실론이 주어졌다. 그럴 때 델타를 어떻게 둬야 될지 1화 두자. 그러면 0보다 x 마이너스 0의 절대값이 크고 델타보다 작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L L의 극한값이 0이죠. 해보면 이것은 x의 사인의 x분의 1 절대값인데 이것은 x의 절대값보다 작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여기 이 과정에 있으니까 델타의 관계식을 바꿀 수 있었고 자 이게 입실론이 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델타를 잡기를 입실론이라 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봅시다. F R에서 R로 가요. 정의역이 R 전체예요. 그래서 E 이꼴 R에서 R로 간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럴 때 리미트 x가 2로 가면 fx는 어디로 가느냐? 자, 3으로 가죠. 역시 입실론이 주어질 때 델타를 잘 잡아봅시다. 1화 두자. 그러면 0 x-2의 절대값 델타. 그러면 fx-3의 절대값. 이건 대입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만 된다면 요건 델타보다 작으니까 상수 델타보다 작다 해가지고 이걸 입실론을 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한 x들은 어디 들어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아직 안 쓰는 게 좋아요. 가정한 x들은 여기가 2가 된다면 2 플러스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여기에 들어가면서 여기 아닌 거죠. 그러면 요 값이 델타고 요 값이 델타니까 델타가 뭐 좋아하는 숫자 한번 불러보세요. 1. 1보다 작거나 같다 잡았다면 여기는 얼마예요? 요게 그죠?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이건 뭐 자 여기 3 여기 1 충분히 들어가는 게 1과 3 사이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x는 해봤자 1에서 3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델타를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줘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는 여기가 이 상수가 얼마가 될까요? 상수가 3 플러스 2 되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요게 5 곱하기 델타보다 작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델타보다 작으니까. 그럼 입실론을 잡기를 이렇게 되도록 잡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도록 델타를 잡으려고 보니까 델타는 5분의 입실론이 돼야 되는데 델타를 아까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이런 상황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되는 게 항상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입실론이 뭐 20이었다면 델타는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델타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한꺼번에 둘 다를 만족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걸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되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어차피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작으면 되니까. 그래서 2번 조건과 1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선택하자. 그래서 델타는 5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동시에 뭐예요?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건 대표적인 값이 뭐죠? 미니멈이죠. 1과 5분의 입실론 이라 두자. 그러면 요거일 때 그대로 다시 써볼 거예요. 자, 원하는 게 뭐였어요? f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원해요. 근데 요것을 계산해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었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미리 한번 계산해 둡시다.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2가 아까 얘기하기를 5보다 작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된 이유가 마이너스 2로 갔다가 더하기 4로 가면 되죠. 삼각부등식 떨어뜨리면 요게 델타 더하기 4. 델타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fx-l의 절대값이 이건데 이것은 이게 5보다 작았고 요거는 델타보다 작으니까 어차피 5 델타보다 작다. 5 델타보다 작으면 자 방금 델타를 5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는 또 성질을 만족해야 되니까 5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따라서 요 입실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죠. 지금 델타는 1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5분의 입실론보다도 작거나 같은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미니멈을 갖고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2로 갈 때 fx는 3으로 간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면 네 번째로 f가 이 오늘 마지막이 아니고 요 입실론 델타 문제 중에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자 f가 2라는 오늘 2시까지 할 거예요. 자 2시까지 2 r 차집합 0에서 r로 가요. fx는 x분의 1이에요. 일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어디로 가죠? fx는 1로 가죠. 그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 극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입실론이 주어졌어요. 델타를 잘 잡을 거예요. 이라 두자. 그러면 x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그죠? 그렇게 되면 원하는 것은 뭐예요? fx 마이너스 L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하죠. 그죠? L이 1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1 해서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델타를 어떻게 잡아지는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이걸 대입시켜 보면 x분의 1 빼기 1이니까 자, 반드시 x-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없더라도 만들어내야 돼. 자, 이것은 x-1 나오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거는 델타보다 작거나 작아요. 그죠? 델타보다 작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절대값 x분의 1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델타의 선택. 수열에서는 라젠의 선택이에요. 라젠을 델타를 어떻게 잘 선택하기만 하면 이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 그것은 우리가 가정한 x들이 어디 들어있느냐를 해보면 되겠죠. 1 있고 여기 델타 반경 있고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그죠? x들을 가정한 거예요. 여긴 가정의 x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델타를 뭐보다 작거나 같게 잡을까요? 뭐 좋아하는 숫자 한번 불러보세요. 뭐 어디 1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여기가 뭐죠? 0. 여기가 2. 그러면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뒤집어 가지고 2분의 1보다 크고 뒤집어 가지고 0분의 1보다 작나요? 뭐 무한대 아니에요? 결국 이게 어퍼 바운드가 안 생기죠. 그래서 1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1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뭘로 할까 이거? 2분의 1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3이 되죠. 그럼 x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다면 x분의 1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수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3분의 2에서 2 사이가 되나요? 맞나요? 그러면 뭐 절대값 씌워봐야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잡기만 하면 이런 사실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상수 2보다 작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2델타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꼴 입실론을 줄 수는 없어요. 이미 약속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를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두 번째 약속까지 만족하도록 잡자 이거예요. 델타를 뭘로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잡자 이거예요. 동시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잡자. 그래서 델타를 뭘로 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니멈에 2분의 1에 2분의 입실론 1화 두자. 그러면 자 이것은 일단 요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 계산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x의 절대값의 뭐를 찾아낼까요? 로어 바운드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로어 바운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x는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절대값 빼기 절대값 하면은 x 마이너스 1 절대값 마이너스 1 하면은 이게 로어 바운드가 맞긴 한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1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잡자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보다 작으냐 하면은 델타보다 작아요. 델타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이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2분의 1보다 1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이 되어 이므로 뭐를 원했어요?
절대값 x분의 1이 2분의 1분의 1, 그러니까 2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것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2 델타 되니까 2 델타 이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고급 계산이에요. 4번이. 좀 이렇게 제일 고급스러운 문제가 되는데 저것까지도 이제 자유롭게 입실론 델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가장 기초이죠. 이걸 변형해 가지고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를 뭐예요? x의 그 점에 상관없이 잡을 수 있을 때 뭐 나중에 균등 연속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자. 결국 함수 극한, 수열 극한의 일반화가 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 극한의 성질도 수열 극한의 성질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리.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5.1.2가 있는데 자 수열 극한의 성질이 있었어요. 수열 극한의 성질. 수열 극한은 존재하면 뭐 유일하다. 그 다음에 수열 극한은 수렴하면 뭘 만족하죠? 유계가 되죠. 그 성질을 그대로 다시 여기 함수 극한에서도 만족해요. 함수 극한의 성질. 자, 수열 극한의 성질 두 가지 그대로 다시 써볼게요. 자, F가 2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고요. C를 이 정의역의 집적점, 집적점일 때 자, 5.1.2에서 함수 극한이 존재하면 유일하다. F가 x equal c에서 함수 극한을 이 존재하면 그냥 유일하다. 이렇게 쓸까요? 자, 수열 극한에서 수렴 수열인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그걸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1으로 가고 x가 c로 갈 때 fx가 L2로 가면 자 L1과 L2가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5.1.2번 다시라고 쓸 거예요. 여기 연수 문제 5.1.8이에요. 5.1.8. 자, 극한값이 존재하면 유계이다.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간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은 유계이다. f는 유계이다. f는 유계이다. 정의역 2에서 유계이다. 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정의역 전체에서 유계가 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f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게 C의 적당한 근방에서 유계이다. 이렇게 함수 극한에서는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C의 적당한 근방에서 유계다. 이게 이제 연수 문제 5.1.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말을 다시 써보면 적당한 근방에서 유계라는 말은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델타와 라잼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fx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임의의 x인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차집합의 c죠, 그죠? 즉 c의 빠진 근방에서 뭐 어차피 c에서는 함수값이 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빠진 근방에서 유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deleted neighborhood라 그래가지고 빠진 근방 혹은 제거된 근방, 뭐 자기 자신을 빼고 생각하는 뭐 근방에서 그렇다. 뭐 한 점 들어가더라도 비유계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 그냥 근방에서 유계라고 해도 되는데
극한값을 정의해 놨다는 것은 C에서 함수값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빠진 근방에서 유계,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이것은 수열 극한의 계산하고 사실상 뭐 맥이 닿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4.1. 요게 4.1.5 수열 극한에서 4.1.5하고 또 이 4.1.7하고 뭐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해두시면 되겠어요. 5.1.2 다시 요것만 해봅시다. 6에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함수 fx가 y 꼴 fx예요. 그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l이죠. 그러면 x가 c로 갈 때 fx가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 그런 상황이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함수 f가 전체에서 유계가 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되느냐 하면은 C의 적당한 근방을 잘 잡으면 그 근방에서 C만 빼면 빠진 근방에서는 적당히 잘 잡았을 때 유계가 된다는 뜻이래요.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쭉 타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죠? 지금은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L에서 뭐 좋아하는 숫자 뭐라고요? 예. 요즘 조금 불안하죠? 1 부르려 하니까. 자, 1 합시다. 1 반경으로, 그죠? 1 반경으로 적당한 뭐가 들어갈까요? 예, 델타 반경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델타 반경. 델타 반경이 여기 존재해가지고 여기 점들은, 그죠?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점들의 성질은 뭘 만족하는 거예요? fx의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겠네, 그죠? 해봤자 l의 절대값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m을 찾았다 이거, 델타와 m. 그래서 이걸 써보면, 자,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는 l로 가기 때문에 입실론 1에 대하여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fx-l의 절대값은 입실론 여기 1보다 작다 이거. 그죠? 따라서 이제 라젬이라는 것을 잘 잡으면 1 플러스 절대값 L에 대하여 이제 fx의 절대값은 fx 마이너스 L 더하기 L 떨어지니까 이게 1 더하기 절대값 L 이게 m이다. 물론 이것은 이미의 x인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차집합 c 여기 있는 점들이 다 그렇다. 그죠? 그래서 적당한 빠진 델타 반경 내에서 c의 빠진 근방에서 근방이 적당히 잘 나타나서 거기서 만족하기를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유계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수열에 대한 성질하고 이제 서로 맞닿아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 두 개 지금 정리 5.1.2, 5.1.2 다시 둘 다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가장 그 핵심적인 지금 수열하고 수열극한하고 함수극한에 서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두자 이거예요. 5.1.3 동그라미 해두세요. 함수극한의 수열 판정법. 5.1.3에 뭐 여러 가지 A, B, C, D 다 나와 있는데 A하고 B하고 두 개만 보면 돼. 5.1.3에 A와 B
서로 동시관계라는 거.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충분해요. 아까 전에 이제 사실 증명을 별로 할 게 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R로 간다. 그 다음에 C가 E'일 때 이제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간다. 이 말은 다 잘 아시는 입실론에 대한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요거였어요. 그죠? 자, 이걸 부정해 볼까요?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부정을 해본다면 입실론에 대한 델타가 존재해서 P면 Q이다 라고 했는데 부정해보면 적당한 양수 입실론 제로에 대하여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P면 Q다를 만족하는 델타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위에 건 됐고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없다라는 말을 해보면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되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없다는 말은 어떤 모든 델타에 대해서도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은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x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x가 델타에 의해서 나타나는 x델타인 e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가정을 만족하고 x델타 빼기 c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죠. fx델타가 L 해가지고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사실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이렇게. 이거 그냥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밑에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x델타가 존재해서 이걸 만족하고 뭐예요? 이걸 만족한다 라는 얘기죠. 그 말은 델타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은 이걸 n분의 1로 생각해봐요. n분의 1 생각하면 여기 n분의 1 해야 되는데 xn이라 씁시다 그냥. 그럼 fxn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뭘 확인한 게 되느냐 하면은 적당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를 이게 적당한 양수 입실론 제로에 대하여 xn이라는 이상의 수열이 나타나 가지고 만족하기를 자, 여기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xn과 c의 거리가 제로로 가까이 가죠. 다시 말해서 xn은 c로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fxn 빼기 l의 절대값은 양의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역도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역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갖는다라는 사실 부정해 보면
양의 상수에 대해서 수열 이상의 수열 xn이 존재해가지고 xn은 c로 가면서 fxn과 l의 거리가 양의 상수만큼 뚝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럼 fxn은 l로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이 양수니까. 그래서 xn은 c로 가까이 가면서 fxn은 l로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수열이 이 이상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xn들은 c와 어떤 관계 있어요? 달라요. 여기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xn은 결국 c와 다른 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이상의 수열이라기보다는 이 차집합 c 이상의 수열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xn은 이 차집합 c 이상의 수열, 이 차집합 c 이상의 수열이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둡시다. 여기 이 차집합 c 이거 확실히 해두자 이거. 자, 이제 (5.1.3) 을 보시면 5.1.3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에요. 수열 판정법. 이게 이제 연속의 수열 판정 5.2.4하고 비슷해요. 5.2.4. F가 2에서 2란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고요. C가 2의 프라임의 점이에요. 집적점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가까이 간다. 그 말을 뭐하고 필요충 조건이 됐냐면은 xn이라는 이 차집합 C상의 수열이 존재해서 수열에 대해서 xn이 C로 가까이 가면 fxn은 L로 가까이 간다. 이런 사실이 필요충 조건이다. 자, 이걸 한쪽은 자연스럽게 바로 나오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xn이 2 이상의 수열로서 요 xn이 c로 가까이 간다. 요거하고 요걸 가정하고 난 뒤에 fxn이 L로 가까이 간다. 이걸 증명해 주면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가고 fx가 L이고 xn이 이 차집합 C상의 수열로서 xn이 C로 가까이 간다라고 가정하자.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상황. C고 여기 L이에요. 지금 수열이 나타나 가지고 xn이 C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fxn은 어떻게 됐냐? fxn들은 대응시켜 보면 여기 fxn들이에요. fxn들은 L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지금. 그러려면 L의 입실론 반경을 가지고 와 보면 L의 입실론 반경, 그죠?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그 안으로 라제낭 이후에 fxn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함수칸 정의에 의해서 여기 적당한 델타 반경이 나타나 가지고 빠진 델타 반경의 점들은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xn이 C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xn은 라제낭 이후에 충분히 큰 항 이후에 xn들은 여기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fxn은 여기 있게 되겠죠, 그죠? 그 말은 fxn이 뭐예요?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결론이 나온다, 그죠? 그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필요한 얘기는 fxn이 최종적으로 fxn이 L로 간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L의 입실론 반경을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실론이 이쪽에 갑시다. 이쪽으로. 여기서 씁시다. 양수 입실론이 주어지면 극한의 정의로부터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 다음에 xn은 c로 가까이 가므로 xn들은 c로 가까이 가고 xn은 당연히 c가 아니죠. 이므로 x 적당한 라젠이 나타나 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 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라는 사실 만족하고 xn c가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만족했으니까 그러므로 라젠보다 큰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이제 xn들은 여기 들어가요.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바로 여기 쓸까요? 그냥 이렇게 부등호로 0보다 크고 c 델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c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n-l 해가지고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해서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라젠이 나타나가지고 라젠항 이후의 스몰 n에 대해서는 fxn-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았다. 이거. 결론적으로 fxn은 l로 가까이 간다. 이런 사실을 얻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 극한의 정의를 통해서 그죠? 여기서 이런 조건을 가정하고 xn이 c로 간다면 fxn은 l로 간다. 이걸 증명했어요. 그렇다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걸 부정해 봤을 때 이거 부정이 나타나면 되죠. 그거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fx 이게 l이다. 이 말을 부정해 보면 뭘 만족하느냐면은 여기서 적당한 이상의 수열, 이 차집합 C상의 수열 xn이 존재해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한 이 차집합 C상의 수열이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하면은 xn은 C로 가까이 가지만 fxn-fc의 l의 절대값이 절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 L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엄밀한 증명은 됐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상 동시조건이라서 그냥 역도 성립해가지고 아까 그 관계도 앞에 증명도 사실 이걸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정의 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두고 그냥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배의 2의 n분의 1 마이너스 1 요 극한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지금 함수 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n분의 1을 생각하면 이게 n분의 1은 제로로 가까이 가는 수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n분의 1분의 2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봐가지고 이것의 극한값이 지금 뭐하고 같으냐면은 exponential x 마이너스 1 x가 제로 가까이 갈 때 이것의 극한값하고 같지 않겠냐 이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서 이것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그 극한값으로 이것도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이용해서? 자, 수열 극한, 함수 극한의 값이 L이라면 이런 수열을 갖고 오면 무조건 수열 극한도 그 L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가는 거죠.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2의 n분의 1 마이너스 1 이 극한값은 리미트에 2의 n분의 1 마이너스 1 n분의 1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xn을 n분의 1로 보면 이것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n 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극한값이 얼마냐? 결국은 이제 요 fxn이라는 것이 결국 n분의 1을 x로 봤을 때 x에 2의 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것을 롭탈 정리를 써가지고 1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x네, 그죠? 그래서 x가 제로 가까이 갈 때 이 롭탈 정리 해가지고 1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대. 여기가 뭘 써먹은 거냐 하면은 함수 극한과 수열 극한이 서로 같더라. 이게 이제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 방금 5.1.3 이런 걸 여기 적용시켜 볼 수가 있다. 그죠? 적용시키면은 수열 극한을 계산할 때 함수 극한 넘겨서 계산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 자, 그거 이용하는 문제를 또 내일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